임대사업 등록제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을 했을 때 그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 굉장한 부작용을 낳았죠. 주택 사업자, 저희들은 임대사업자 참여정부 양성했죠. 이래로 정부는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유인제도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결국 다주택 소유하도록 부추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특혜를 그러면 전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야당에서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임대주택 사업자, 이 정부 들어와서 7월 우리 17년 말에 그 시행을 했죠.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아주 강력하게 그 많은 혜택을 주면서 사실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취지를 지금 와서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는 겁니까?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장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고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임대를 지금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왜 괜히 나서 갖고 뭐 가격을 얼마 이상 못 올려라, 뭐 얼마 만에 계약 갱신할 때 뭐 이거를 제한한다, 이걸 왜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대 시장과 소유 시장에도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폐지로 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네, 위해서는 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공공임대에 그 최 교수님 맡기고 말씀에 또 제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제가 맡길 수 있는 질문한 걸 답변 안 하고 임대는 계속해서 자, 지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바로 임대사업자를 우리가 양성한 이유는 시장형 임대가 있고 또 이런 그 공공형 임대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형 임대에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거를 또 그런 임대사업자를 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네, 답을 네. 주시죠. 잘하는 예. 거잖아요. 일단 네. 근데 그걸 왜 비판하세요?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측에서 야당의 임대주택 그 인센티브 취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 최 의원님이 여당 의원은 아니시지만 뭐 이미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한번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유인제도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를 하라고 하세요? 그거는 지금 정책의 목표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임대사업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또 이렇게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도입했던 것은 당시에 전월세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세금 내지 않았어요. 등록 자체가 안 돼서 현황 파악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거를 등록으로 양성화해내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으로 임대소득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래서 나름의 정책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다주택자들이 세금 회피,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그거를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 시장에 교란을 가져왔죠. 아니, 그러니 차제에 원하시던 정책의 방향에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2017년도에 제 말씀 조금 더 들어보세요. 네. 조금 더.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2017년도에 그거를 도입할 때에는 그 나름의 정책 목표가 있었는데 그 정책 목표가 나름대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택 투기 수요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더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의 보완입니까? 그래서 정책의 이제는 폐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투기 수요에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간에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임대차 보호법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 등록제에 대한 혜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임대차 이번에 3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임대료가 다 파악이 됩니까? 임대사업 등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임대차 3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임대차 거래를 정확하게 신고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줘서 2년 이상 2년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5% 이내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제멋대로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정부가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구태여 그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임대사업자 뭐 이제 앞으로는 폐지를 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계속 주는 거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국가들,
주요 선진 국가들이랑 하는 나라들하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조세에서 형평성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걸 계산해 봤어요. 한 60억을 가지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생산활동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60억을 가지고 한 4억 원 안팎의 아파트를 한 18채를 보유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했을 때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수익을 계산을 해봤어요. 네. 세금 이런 혜택을 가지고 해보니까요. 자, 제조업이라든가 사업하는 생산활동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했을 경우에 세금 납부액이 한 35억 5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는 3억 한 6천만 원 정도뿐이 세금을 안 납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장기 이렇게 했을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부터 쭉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까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조세 형평성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요 국가들에도 이런 제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가 됐느냐? 2015년부터 그대로 작동합니다.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제도를 선진화법, 임대사업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입을 했었죠. 그때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는 차원 속에서 이 임대사업제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자, 저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하면서 아까 진 의원님이 쭉 소개한 얘기는 제가 반복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 소유 시장이든 주택 임대 시장이든 사실은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의 해결이 안 돼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임대 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제가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잘못된 거를 좀 보완해도 되는 거를 이번에는 그냥 아예 폐지하자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혜택을 도입할 당시에 부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이죠.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폐지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월세 우리 3법으로 의견이 많이 대체한다는 달리네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초에 도입한 취지는 뭡니까? 우리가 임대 시장은 공공임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또 창의와 자율로 가격도 좀 더 자유롭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두 개의 임대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민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번에 일시에 없애므로 해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이걸 신뢰하고 지금 다주택이 보유를 하게 된 분들이 지금은 또 다주택 그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제 매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일반 이렇게 다른 소비재처럼 아주 원활하게 원하는 시기에 그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 말을 그러면 적어도 그럼, 그분들이 잠시만요. 예. 그러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지금 당장에 없애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임대사업자가 지금 그 부작용이 나타난 거는 다들 그럼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은 원하는 공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거기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오히려 계속 세금만 중과를 하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기존 보유주택들이 공급이 원활히 돌아갈 것이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것으로 또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거고 그것은 굉장히 주택시장 현실을 너무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조금 바로 그런 현상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2014년까지도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요 상당 부분들이 이미 임대사업을 해왔었어요. 혜택을 주기 전에도 다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혜택을 주니까는 더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임대사업자 특혜 지금 이제 허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주로 이제 그 규제를 가는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출구를 좀 준다는 이거하고 굉장히 큰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파트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임대사업의 경우에 다주택에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서민들이 가는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 부분은 예외로 지금 저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혜택을 주니까는 이게 매물이 안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급을 얘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저도 공급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좀 공급 물량을 내놓게 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 얘기 다시 돌아가죠. 네, 제가 공급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좀 예, 그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물건을 팔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를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서울의 주택 거래량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정권 초기보다 지금이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유세 늘리고 양도세 늘리니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감면해 줄 때만 살짝 팔고 다시 그게 끝나고 나면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증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 지금 7월 10일 날 대책 만들면서 저는 왜 그것도 포함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증여가 서울 주택 거래량의 30%가 넘는 상황인데 왜 7월 10일 날 그 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제 증여도 좀 강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강화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주택을 팔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금 취득세,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강화를 시켜요. 아마 앞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워낙 세금으로 꽁꽁 묶어놓으셨으니까. 근데 저는 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양도세 다 내고 팔면은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임대료에 정가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집값은 뭐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오르는 것도 끔찍하지만 지금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는 그래요. 하도 주택시장이 끔찍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기도 싫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당 책임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혜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100% 오해입니다. 그 전부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임대소득세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등록을 유도한 거고 그때서부터 유예기간을 둬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임대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결정타를 날린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나 MB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를 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를 막 올거매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올mat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일반 조정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을 LTV 40% 이렇게 강화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에게만 LTV를 80%까지 적용을 했어요.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 임대사업 등록자 실패에 결정타를 했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반박할 게 있는데 이건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종부세를 무력화했던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 때 주택시장은 오히려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종부세를 강화했던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택정책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는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하신 것처럼 그걸 무력화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력화시켰다고요.